알루미늄 구조물은 조조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어나 축 같은 것들은 단조고 가공하죠. 그리고 오늘 프레스샵에 가서 철판 성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판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용접하죠. 이렇게 철판 구조물을 로봇이 용접하는 거죠. 이렇게 용접해서 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프레스는 우선은 철판이 필요한데요. 철판은 어디서 만들죠? 네, 포스코에서 만들죠. 포스코에서 철판을 대량으로 만들고요. 자, 여기에 프레스 금형이 있습니다. 프레스 금형 하형, 상형이 있죠. 그래서 이 프레스 금형에 여기 철판 전단되어진 그러니까 철판을 안에 넣고서 프레스 금형을 한번 세게 누르면 이렇게 드로잉 돼서 성형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프레스 장비가 필요하겠죠. 꽉 누르는 대형 프레스 장비. 자, 금형이 필요하고 대형 장비가 필요한데 이 대형 장비 여기 보면은 심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심팩 찾아 들어가 보죠. 심팩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부천에 경기도에 있는 회사고요. 용광로가 필요하죠. 대형 구조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프레스죠. 이 프레스가 이제 글로벌 외국에 이렇게 수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심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스로 기억되는 이름. 이제 심팩이 요게 이제 대형 프레스죠. 글로벌 여기에 컴퍼니로 프레스 금형을 달고 꽉 눌러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러면은 드로잉 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밍 프레스 그리고 해밍 프레스, 펀칭 프레스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옆으로 계속 로봇이 옆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트랜스퍼 머신, 자동 이송 장치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머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멕시 공장에 다시 가보면요. 자, 프레스샵에 로봇이 있을 거예요. 요거죠. 프레스 안에 시트매트를 넣어주고 빼어주는 이 녀석. 대량으로 할 때는 스탬핑 다이, 금형을 이용해야 돼요. 금형을 이용해서 자르고 접어줘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다이, 순차 이송 금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풀어줘요. 풀어주면 처음에 금형이 한번 콩 누르면 필요 없는 부분 따집니다. 그 다음에 또 콩 누르면 이 부분 따지고, 콩 누르면 이 부분 따지고, 그 다음에 콩 누르면 접어줘요.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이 나오는 게 순차 이송 금형이라고 합니다. 가위로 종이를 자르면 종이가 날카로워서 손이 종이에 의해서 베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뭐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철판은 더 심합니다. 철판을 이렇게 펀치로 누르게 되면은 위에는 자, 롤 오버 해서 이렇게 둥글게 눌려버려요. 위에 부분은. 처음에 소성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자, 전단에 의해서 버니쉬, 잘립니다. 이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잘리죠. 근데 그 아랫부분은 자, 프랙처에서 비교적 거칠거칠하게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아랫부분이죠. 제일 아랫부분에 버가 발생합니다. 버는 이 날카로운 부분이거든요. 이 버 때문에 우리가 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전단을 한 다음에 반드시 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못따기를 해줘야 됩니다. 버를 제거해야 안전하게 되죠. 처음에 두 개로 자르죠. 종이가 있으면 가위로 쫙 해서 두 개를 자르는데 이거를 그냥 시어링 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는 것. 그리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따내는데 안쪽을 사용하고 바깥쪽은 스크랩 버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블랭킹이라고 합니다. 블랭킹은 자, 제거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를 블랭킹. 그리고 자, 펀칭이라고 하는데요. 펀칭이라는 거는 우리말로는 천공이라고 합니다. 천공에서 우리가 제거되는 소재가 버려지는 거죠. 그 바깥에 노란 부분을 쓰고
이렇게 펀치되는 부분은 버려버리는 걸 우리가 펀칭이라고 합니다. 펀칭하고 블랭킹은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제거되는 소재를 사용하는 게 블랭킹, 제거되는 소재를 버려버리는 걸 펀칭, 천공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압력판으로 철판을 잡아주고, 그리고 대응 펀치로 아래에서 눌러주면 그냥 펀치와 다이만으로 자르는 왼쪽 일반적인 셔링 전단에 비해서 아주 깨끗하게 면이 잘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파인 블랭킹이라고 하는 거죠. 밴딩 먼저 보죠. 굽힘인데요. 우리가 철판을 이렇게 굽히면 딱 굽혀지게 되죠. 그런데 응력 변형 유선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탄성 영역이 있고 그 다음 소성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소성 영역에서 힘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간 원래 형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를 탄성 회복이라고 하는데 스프링백이라고 합니다. 스프링백. 밴딩에서는 90도 이렇게 꺾었다 치더라도 90도 꺾었다 치더라도 힘을 놓으면 약간 탄성 회복이 일어나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거는 실제 밴딩 다이하고 밴딩 펀치고요. 그 안에 철판을 넣고 쭉 누르면 원래 철판은 파란색이었다가 아래로 펀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굽혀지죠. 펀치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면 이렇게 90도로 꺾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오토캐드로 2D로 펀치 디자인하고, 그리고 요거 눌러주는 스트리퍼 디자인하고 다이 디자인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AFDX에서 읽어드려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이렇게 밴딩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시트 메탈의 드로잉은 펀치로 쭉 눌러주는 드로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금형이 있고요, 다이가 있죠. 그리고 블랭크 홀더로 철판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판일 텐데요. 드로잉은 뭐 철판도 하고 알루미늄 판도 하니까 자, 소재를 눌러주고 펀치로 쭉 눌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랫부분이 펀치 모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 드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다음번 다이에서 다음번 펀치로 누르면 좀 더 직경이 작은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철판에서 점점 직경을 줄여 나가면 마지막 캔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철판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딥 드로잉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딥 드로잉 프로세스를 봤는데요. 좀 더 비용을 아끼려면 신장 성형이라는 걸 하면은 우리가 값싸게 드로잉이 가능합니다. 신장 성형은 어떻게 하냐면 다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양쪽에서 당겨주는 거죠. 쭉 당겨주면서 쭉 당기게 되면 내부 응력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일드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소성 영역에 들어갑니다. 쭉 당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탄성 영역을 벗어나서 전부 모든 소재가 이 소성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게 되면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장 성형, 스트레치 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개수가 적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개수가 적은 거 어떤 거죠?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가 개수가 적죠. 그럴 때 대량 생산의 딥 드로잉이 쓰이는데, 자, 개수가 적으면 스피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스피닝은 그런 모양의 맨드릴이 있고요. 여기에 판을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맨드릴 회전하면 막 판이 회전하겠죠. 툴로 계속 눌러줘요. 계속 눌러주면 이 판이 굽혀지면서 이러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롤 포밍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종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싶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때 롤러를 이용해서 쭉 진입시키면서 포밍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철판을 풀어요.
그럼 이게 롤러를 계속 아주 많은 롤러를 지나가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때 이게 접혀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접혀서 나온 철판, 보면은 건축물에 이러한 모양 철판 쓰이는 경우 있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우리 롤포밍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 우선은 이게 롤러 쭉 있죠. 저런 롤러들을 통과하면서 제품이 굽혀져서 파이널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실린더 쉐입. 종이도 접어서 실린더 모양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접어서 실린더 모양 만들듯이 실제 파이프도 철판을 접어서 실린더 모양을 만들 때 롤러를 아래 2개 위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종이가 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접혀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롤 밴딩이라고 해서 실린더 모양을 만들 때 롤 밴딩을 사용하게 됩니다.